수천억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일본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재벌 회장들의 금고에서 사라졌습니다. 천황이 숨겨둔 금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단 한마디에. 그런데 그 금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똑같은 사기가 7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일본의 거물들을 줄 서서 속게 만든 걸까요?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 총사령부가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총사령부의 최우선 임무 중 하나는 일본 군부와 재벌이 숨겨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괴, 다이아몬드, 백금. 전쟁 중 아시아 전역에서 약탈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총사령부 경제과학국장 윌리엄 마커트 소장. 그의 이니셜 M이 바로 M자금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마커트 소장은 몰수한 자산을 일본 경제 부흥에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규모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몰수된 자산의 정확한 규모가 공개되지 않자 상상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괴 수만 개가 도쿄 지하 금고에 잠들어 있다. 그 가치는 200조엔, 일본 GDP의 40%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소문에는 절묘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극비라는 단어가 모든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의 절정기. 도쿄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 그는 자신을 정부 특별 고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일본 굴지 대기업의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보여드릴 것은 국가기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황 가문이 숨겨둔 금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전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꺼내든 서류에는 일본 왕실의 상징인 국화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M자금 특별관리위원회, 자산 이전 승인서. 금괴 총량 84,000개, 시가 120조엔 상당. 회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란 말입니까? 남자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문서의 종이 질감, 활자체, 직인의 색상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실제 관공서 문서를 입수해 양식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려 해도 극비 사안이라는 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M자금 사기에는 정교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1단계는 신뢰 구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사칭하고 실존 정치인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실제 국회의원 비서와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2단계는 물증 제시입니다. 국화 문양이 찍힌 위조 문서와 금괴 일련번호 목록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지하 금고의 열쇠까지 건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단계는 수수료 요구입니다. 금괴를 인출하려면 처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1억엔, 그 다음 5억엔, 그리고 10억엔.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다음 수수료를 또 내는 악순환.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 최고의 경영자들이 왜 이런 사기에 넘어간 걸까요? 먼저 M자금 전설에는 진실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실제로 금괴를 몰수한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다음으로 비밀이라는 단어의 마법입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게 되는 역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탐욕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10억엔이면 120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요? 사기꾼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 자금에 접근하려 한 사실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기꾼들이 약속한 M자금의 규모는 200조 엔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천조 원. 상상조차 어려운 숫자입니다. 반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잃은 돈은 건당 수억 엔에서 수십억 엔. 70년 역사에서 누적된 M자금 사기의 피해 총액은 수천억 엔으로 추정됩니다. 약속된 보상은 단 1엔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조 엔의 꿈을 쫓다가 수십억 엔의 현실을 잃었습니다. 체포의 순간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수사관들이 사기꾼의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화 문양 도장은 문구점에서 산 고무 도장이었습니다. 정부 공문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이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아무 문도 열 수 없는 장식품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M자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M자금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M자금 사기는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2020년대인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범인이 잡히고 뉴스에 대해서 특필되어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로운 사기꾼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2008년에도, 2015년에도, 2020년에도 적발되었습니다.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호텔 밀실, 위조 문서, 수수료 요구.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M자금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만 아는 특별한 기회라는 유혹에 본능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금괴를 쫓아 진짜 돈을 잃은 사람들. M자금 사기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만 아는 특별한 기회, 그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 냉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